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콧대 높은 선진국들이 전부 우리 뒤로 밀려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는 시장이라고 무시하던 대한민국이 인구 14억의 거인 인도를 끌어내리고 주식시장 규모 6위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이 믿기 힘든 대역전극이 어떻게 단 5달 만에 벌어졌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나라 세계 5위 아니었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5위라는 이야기도 엄청 많이 돌고 있거든요.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인정받는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2026년 6월 현재 한국은 세계 6위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나라는 딱 5군데밖에 없는데 바로 미국과 중국 본토, 일본, 홍콩, 그리고 대만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홍콩이랑 대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따로 세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얼핏 5위로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어느 쪽 기준으로 숫자를 세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팩트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려 G7 선진국들을 아주 시원하게 죄다 제치고 전 세계 최상위권으로 완전히 뛰어올랐다는 엄청난 사실 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전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인지 그 흥미진진한 출발점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 뉴스나 주식창 보시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주식 용어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걸 그냥 우리말로 정직하게 직역해보면 말 그대로 한국 할인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밖에서 돈을 악착같이 잘 벌어와도 똑같이 돈을 버는 다른 선진국 기업들보다 주식 가격이 유독 헐값에 싸게 매겨진다는 서글픈 의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기업들이 그런 서러운 취급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돈 싸들고 오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항상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말하길 한국 회사들은 돈을 잔뜩 벌어도 그 귀한 이익을 주주들한테 통 안 나눠주잖아. 게다가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무시 못할 지정학적 변수가 있잖아. 기업 지배구조도 너무 불투명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갖가지 핑계와 이유들 때문에 한국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만년 마감 세일 코너에 덩그러니 놓인 떨이 물건 취급을 받아왔던 겁니다. 분명히 알맹이가 꽉 찬 좋은 물건인데도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깎아서 싸게 파는 셈이었죠. 우리 주식이 그렇게 찬바람 맞으며 정체되어 있는 사이 전 세계 신흥국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던 진짜 스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인도였습니다. 인구만 무려 14억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라에다가 매년 눈이 부시게 쭉쭉 성장하는 경제를 보여주니 글로벌 거대 자금들이자 다음 대세는 무조건 인도다라면서 앞다투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걸 그냥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실 테니 실제 숫자로 확인해보면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불과 눈 깜짝할 사이인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인도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덩치는 우리 한국의 무려 3.5배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주식 잘 나간다던 대만과 비교해도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당시의 한국과 인도는 주식시장에서 아예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선수였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덩치 큰 헤비급과 날씬한 라이트급의 차이였죠. 격투기나 권투로 치면 도저히 같은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격차였습니다. 이건 결코 제가 분위기 띄우려고 지어낸 과장이 아니라 글로벌 최고 권위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에 직접 분석해서 남긴 팩트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대단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까마득한 격차가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단 5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정말 흔적도 없이 싹 증발해버린 거예요. 지난 18개월 동안 인도의 주식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3.5배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6년 단 5달 만에 그 거대한 격차가 완전히 청산되어 사라졌다. 번스타인의 네로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공식 보고서에 덤덤하게 적어 내려간 이 한 문장 속에는 사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통째로 압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기적 같은 5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무슨 천지개벽할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이 믿기 힘든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는 2회사라고 고쳐 불러야겠네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고 평소에 정말 친숙한 그 이름,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불과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2회사, 특히 맏형격인 삼성전자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끝없는 한숨 유발자였어요.
주주방마다 내 생전에 10만 전자는 도대체 언제 구경해보냐? 14만 전자는 진짜 꿈속에서나 가능한 얘기다라면서 고점에 꽉 물려서 남모르게 소갈이하던 분들이 정말 가득했었죠. 심지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라는 사업 영역 자체가 이제는 기술적으로 한물간 사양 산업 아니냐는 박한 평가까지 공공연하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평소에 주식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가 도대체 정확히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말 그대로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떤 데이터를 순식간에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빛의 속도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칩이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온갖 전자기기에 워낙 광범위하고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넘쳐서 값이 쌀 때는 진짜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가격, 출렁임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리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메모리 반도체라는 분야는 사이클 타서 오를 땐 참 좋은데 떨어질 땐 한없이 무서운, 전형적으로 글로벌 경기 엄청 타는 널뛰기 사업으로 통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를 길게 끌고 갈 만한 화려하고 독점적인 미래 비전이 도무지 안 보이는 답답한 분야로 취급받았던 거죠. 그랬던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전 세계가 천지개벽하듯 세상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AI, 즉 인공지능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 거예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챗GPT 같은 초지능 AI가 사람처럼 똑똑하게 생각을 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암기하고 연산해야 하는데 바로 이 핵심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세주가 HBM이라는 아주 특별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괜히 영어 알파벳 약자로 쓰여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AI 상전님만을 위한 전용 초고속 슈퍼 기억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좁디 좁은 1차선 시골 도로라면 이 놀라운 HBM은 꽉 막힘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수십 차선짜리 거대한 왕복 고속도로인 셈이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를 만드느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귀한 HBM이 갑자기 시장에서 공급이 딸려서 부르는 게 값인 진짜 순금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눈여겨봐야 할 위대한 선택에 대한 스토리가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시장의 모든 이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단물 다 빠진 사양 산업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때도 우리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그 피마르는 암흑 같은 어려운 시절을 이 악물고 묵묵히 버텨내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SK하이닉스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이 생소한 HBM이라는 차세대 분야에 아주 일찌감치 회사의 명운을 걸고 과감하게 승부를 던졌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몇 년 동안 한 푼의 돈도 안 되고 적자만 보던 그 외로운 시절에도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이죠. 그렇게 눈물겹게 버텨온 오랜 인내와 과감했던 선택이 마침내 전 세계 AI 시대가 활짝 열리는 황금 같은 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대박으로 돌아온 겁니다. 기회는 오직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만고의 진리 같은 격언이 있는데 진짜 이 상황보다 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례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네요. 도대체 그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다들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확한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닥에서부터 무려 1000%나 수직 상승하며 뛰어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 진짜 대박인 1000%가 맞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내가 만약 이 주식을 딱 100만 원어치만 사서 묵혀뒀어도 통장에 원금 포함 1100만 원이 찍혀있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대한민국 대장주 삼성전자조차도 같은 기간 동안 무려 500%나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주들이 간절하게 제발 14만, 전자라도 한 번만 가보는 게 소원이다라며 꿈의 숫자로 부르던 바로 그 회사가 말이죠. 결국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거인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만 당당히 입성할 수 있다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1조 달러라니 이걸 현재 우리 한국 돈 가치로 대략 환산해보면 무려 140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규모예요.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봐도 이 어마어마하고 높은 문턱을 넘어서서 살아남은 초일류 회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이 엄청난 시가총액 1조 달러짜리 초거대 기업을 무려 2개나 동시에 보유하게 된 지구상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경제 대국들을 다 제치고 오직 미국 빼고는 그 누구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역사적인 대기록을 우리 대한민국이 멋지게 해낸 겁니다. 여러분, 주주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극적인 순간을 가만히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그 머나먼 세월 동안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14만 전자를 애타게 외치고 매일 밤 깊은 한숨을 내쉬던 수많은 동학개미분들, 즉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우셨을까 싶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길고 고통스러웠던 오랜 인내의 시간들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반도체 거인이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고 거대하다 보니까 이 두 기둥이 미친 듯이 치솟자 대한민국 증시 전체의 체급을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가 그야말로 통째로 하늘 높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코스피 지수는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무려 2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무섭게 폭등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최근인 2026년 6월 초에는 주식시장이 열리는 장중에 무려 8,880선을 넘어서더니 기어코 꿈의 고지인 8,900선까지 시원하게 뚫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창에서 늘 2,000선과 3,000선 박스권 사이를 지루하게 지지부진 오가던 바로 그 코스피 지수가 말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비현실적으로 흘러가니 내로라 하는 내외국인 투자 전략가들이 이게 도대체 실화냐면서 스스로 자기 볼을 세게 꼬집어 볼 만도 한 거죠.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에 쟁쟁한 내로라 하는 경제 강대국들을 하나씩 아주 차례대로 제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순위표를 연쇄적으로 쓰러뜨린 이 놀라운 도미노 게임이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갔을까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 뻥 뚫어줄 진짜 짜릿하고 통쾌한 핵심 대목입니다. 사실 이번 2026년 새해가 처음 딱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증시의 글로벌 규모 순위는 저 멀리 10위권 밖에 밀려나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코스피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등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의 순위표를 아주 무섭게 맨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엄청난 땅덩어리와 천연자원을 자랑하는 자원부국 캐나다를 가볍게 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유럽 경제의 절대적인 맹주이자 탄탄한 제조 대국인 독일마저 단숨에 넘어서 버렸어요. 이어서 과거 한때 전 세계 금융의 절대 중심지라며 떵떵거리던 영국을 꺾고 연달아 예술과 전통의 강대국 프랑스까지 아주 시원하게 추월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늘 부러워하면서 역시 저기는 전통 선진국이다, 엄청난 경제 강대국이다 라고 우러러 올려다보던 서구 열강들을 우리 한국이 차례차례 아래로 끌어내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6월 초 그 어마어마한 인구와 덩치를 자랑하는 인도의 주식시장까지 완전히 추월해버리면서 전 세계 6위라는 엄청난 대기록의 자리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실 테니 확실한 오피셜 숫자로 비교해드리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무려 5조 42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자그마치 약 7,550조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반면에 저 멀리 쫓겨난 인도의 주식시장 규모는 4조 8,43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말았고요. 불과 고작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시장 덩치에 무려 3.5배를 넘나들며 거만하게 굴던 그 거인 인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보란듯이 완전히 넘어서 버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흥분에만 도취해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차분하게 동전의 양면도 함께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시장이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솟구치는 동안 라이벌이었던 인도는 완전히 정반대로 뼈아픈 추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인도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서 탈출한 규모만 해도 올해 들어서만 무려 2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이 훨씬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인도의 유구한 금융 역사상 단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한꺼번에 빠져나간 역대급 불명의 기록이에요. 도대체 잘 나가던 인도 시장에서 왜 이런 대규모 탈출 러시가 벌어졌을까요? 인도가 아무리 내수 인구가 많고 거대한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지금 전 세계 돈줄을 쥐고 흔드는 핵심인 AI 반도체 대전환 열풍에는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AI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엄청난 이익을 쓸어 담을 만한 독보적인 반도체 제조 회사가 인도 시장에는 마땅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의 영리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이제 진짜 돈 냄새가 펄펄 나는 핫플레이스는 인도가 아니라 바로 한국이랑 대만이다라면서 발 빠르게 짐을 싸서 대거 이동해버린 거예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카르미냑의 전문 펀드 매니저는 이 엄청난 현상을 목격하고서 이건 정말이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놀라운 몰락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투자 패러다임 전체가 통째로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라고 극찬 섞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고 영상 제목에서도 확실하게 약속드렸던 핵심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해드릴 차례가 되었네요. 저 멀리 서구에 내로라 하는 경제 강대국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며 잔뜩 긴장하고 있는 진짜 속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단순히 주식시장 글로벌 순위표에서 우리한테 한 칸 밀려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런 유치한 순위 싸움을 넘어서서 전 세계 자본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훨씬 더 거대하고 거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눈먼 돈들은 오직 미국 시장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 거대 빅테크 기업들로만 맹목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대형 투자자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거대한 모바일 플랫폼이 온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말입니다. 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그 난공불락 같던 자본의 거대한 흐름이 완벽하게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천재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화려한 초지능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낸다고 한들 정작 그걸 물리적으로 구동해줄 최첨단 반도체 칩이라는 실물 하드웨어 부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예 작동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전 세계의 거대 자금들이 과거 눈에 안 보이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손에 확실히 잡히는 물리적 하드웨어인 최첨단 반도체 쪽으로 아주 거대하고 빠르게 대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구하려는 그 핵심 반도체 하드웨어 공급망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있는 나라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과 라이벌 대만, 즉 여기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KB증권의 유명 투자 전략가가 공식 인터뷰에서 남긴 한마디가 제 가슴에 정말 깊고 인상적으로 와닿았는데요. 그가 말하길 전 세계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직 미국만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가 막히게 똑똑하며 압도적으로 큰 초인류 회사들을 독점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아 시장은 그저 거대 거인 미국이 배부르게 먹고 남긴 찌꺼기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밑에서 주워 먹는 변두리 하청 기지일 뿐이라고 철저히 무시해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말입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과 자본시장의 판도를 지배하는 그 거만한 주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온몸으로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미국 뒤나 졸졸 따르며 부스러기나 줍던 변두리 국가 취급을 받던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전 세계 경제 패권의 한복판이자 중심으로 걸어 들어온 셈입니다. 저 멀리 서구에 내로라 하는 경제 강대국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며 긴장하는 진짜 핵심 이유가 바로 정확히 이 대목에 있습니다. 전 세계 부와 기술의 거대한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고 그 위대한 역사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당당하게 떡하니 중심을 잡고 서 있다는 대단한 사실 말입니다. 현재 전 세계 AI 반도체 제국의 절대 군주이자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조차도 얼마 전 대만 일정을 소화한 뒤에 다른 곳 들르지 않고 곧장 우리 한국으로 날아가서 협력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전 세계의 거물들과 글로벌 자본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빛과 격조 자체가 이전과는 아주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냥 취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아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온 나라가 들썩이는 뜨거운 환호성과 축제 분위기 바로 뒤편에서 냉철한 시선을 가진 일부 전문가들은 조용히 우려와 불안이 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냈으면 그냥 신나는 자랑으로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산 관리를 똑부러지게 하는 진짜 현명한 어른이라면 경제의 화려한 빛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까지 냉정하게 다 챙겨봐야 하는 법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이고 화려한 주가 상승 곡선 뒤에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분명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위험한 그늘의 진짜 정체는 바로 특정 분야에만 과도하게 모든 게 집중된 독식과 쏠림 현상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무려 220% 가까이 폭등했다고 신나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주 냉정한 팩트는 그 엄청난 전체 상승률의 무려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분을 오직 딱 두 개의 거대 회사가 전부 견인해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들 머릿속으로 짐작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이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이 주인공입니다. 이건 공신력 있는 국내 대형 기관인 KB증권의 리서치 본부에서 아주 정밀하게 데이터를 돌려 분석해낸 결과인데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짜 속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배가 사실은 오직 딱 두 개밖에 없는 반도체 엔진에만 목숨을 걸고 위태롭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다소 위험한 뜻이에요. 이 두 개의 초강력 엔진이 지금처럼 미친 듯이 잘 돌아갈 때는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지만 만에 하나라도 글로벌 AI 열풍이 한풀 죽거나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아래로 꺾이게 되면 그 끔찍한 충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켜보던 한 금융 전문가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를 통틀어 봐도 특정 기업에 이 정도로 극단적인 수준의 쏠림이 발생한 것은 진짜 전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증명하듯이 실제 시장 곳곳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들이 서서히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포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변동성, 공포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보통 정상적인 호황기에는 20 안팎의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최근 우리 한국 증시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이 공포지수가 글쎄 순간적으로 무려 75라는 유례없는 수치까지 미친 듯이 치솟아 버렸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공포지수라는 건 시장이 악재를 만나서 주가가 바닥으로 폭락할 때나 비명 지르며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미친 듯이 오르는 와중에 공포지수까지 쌍으로 폭등했다는 건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속으로는 와, 이거 솔직히 너무 과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산 게 혹시 꼭대기 상투 잡는 막차 아닐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나만 소외될까봐 무서워서 눈물 머금고 추격 매수를 감행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 신호예요. 영국의 아주 깐깐하고 명망 높은 한 글로벌 투자 전문가는 현재 전 세계 메모리를 쥐고 흔드는 3대 반도체 거인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우상향 그래프를 보면서 이건 과거 2000년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갔던 닷컴 버블이 대폭발하기 직전의 광기 어린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아주 섬뜩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다 위험한 거다, 당장 다 팔고 도망쳐라 라면서 괜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겁을 주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두고 이건 무조건 실체 없는 거품이고 조만간 꺼질 위험천만한 상태다라고 아주 단정지어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시장을 보면 이게 100% 거품이라고 경고하는 비관론자가 있는 반면에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이번에는 과거 닷컴 시절과 다르게 AI라는 확실한 실물 실적과 거대한 진짜 수요가 밑바탕에서 단단히 받쳐주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똑똑한 전문가들도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인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은 오히려 우리 한국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꿈의 고지인 9,000선까지도 거침없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면서 향후 목표 주가 수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진짜 주식시장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는 신이 아닌 이상 전 세계 그 어떤 천재 전문가도 100% 장담하거나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해야 할 팩트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짜릿하고 달콤한 만큼 앞으로 다가올 주가 변동성에 거친 파도도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실력을 검증받을 진정한 시험대는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명성이 자자한 한 외국계 투자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우리 시장을 향해 아주 묵직하고 예리한 한마디를 리포트에 남겼는데요. 그가 말하길 그동안 한국 증시의 화려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이 이번 역사적인 대폭등 랠리를 최전선에서 강력하게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장이 마주할 진짜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과감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성실하게 실천해서 지금 얻어낸 높은 가치 재평가를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외국계 전문가가 지적한 이 따끔한 조언의 진짜 핵심 속뜻이 과연 무엇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수십 년 세월 동안 우리 한국 주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독 억울하게 만년 헐값 취급을 받아왔던 가장 고질적인 원인, 바로 그 징글징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악령을 이번 기회에 진짜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 미래를 결정할 핵심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호재성 반도체 사이클, 대박 한 방에 힘입어 아주 잠깐 반짝 떴다가 허무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삼류 시장이 아니라 기업이 소중한 주주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진짜 품격 있는 인류 선진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 과감한 변화와 체질 개선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짜릿한 환호성을 잠깐의 신기루가 아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탄탄한 실력으로 굳혀줄 마지막 마스터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준비한 이 흥미진진하고 방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차분하게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며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복잡한 논쟁 속에서도 딱 한 가지 사실만큼은 그 누구보다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향후 주가 전망이 거품이냐 아니면 진짜 실력이냐를 두고 여전히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의 거친 의견은 팽팽하게 갈릴지언정 지구상 그 누구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팩트가 딱 하나 확고하게 존재해요. 불과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참 작은 나라다, 늘 가치가 할인된 만년 삼류 시장이다 라면서 철저히 무시당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당당하게 서구 열강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심지어 인구 14억의 거대한 거인 인도까지 밑으로 끌어내리며 전 세계 주식시장 6위 자리에 당당하게 우뚝 섰다는 위대한 사실 말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거물 투자자들과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눈빛과 격조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앞으로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무거운 숙제와 갈 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오직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두 거인 회사에만 위태롭게 기댄 극단적인 시장 쏠림 현상도 지혜롭게 풀어내야 하고 우리의 오랜 해묵은 숙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번 기회에 진짜로 확실하게 끝장내야 하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가슴 뜨거운 영광의 순간이 그저 하룻밤 꿈처럼 잠깐 터졌다, 사라지는 아쉬운 축포로 끝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패권의 진짜 주류 중심으로 우뚝 올라서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지는 오직 이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게 대처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렸을 겁니다. 오늘 이 길고 흥미진진한 자본시장의 대하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전해드린 저희 영상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숫자 뒤에 은밀하게 숨겨진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끊임없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조만간 훨씬 더 재미있고 돈이 되는 다음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